국어 성적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수업이나 인강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국어는 인강을 들으면 들을수록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과목입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신은 없고 계속 감으로 때려 맞춰서 어느 정도 등급은 나오는데 너무 불안해요. 그럼 이 시점에 내가 강의를 들으면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강의를 통해서 국어 실력 향상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어에서는 꼭 필요한 강의가 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시간 낭비만 되는 강의가 있어요. 어떤 강의가 정말 필요한 강의인지, 그리고 필요한 강의 중에서 어떤 강의가 좋은 강의인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공부를 하는 만큼, 수강하는 만큼 국어 실력과 성적이 따박따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인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국어 인강 학원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딱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딱 필요한 강의들만 남겨서 효율적으로 국어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국어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키워야 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독해력이라는 겁니다. 처음 보는 글을 그 자리에서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많은 글을 읽어서 훈련을 해야만 내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강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글을 읽는 그 장면을 내가 본다고 한들 내 능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아, 저렇게 운동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만 하루 종일 본다고 한들 우리 건강이 좋아지나요? 국어 독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안만 듣는다고 한들 내가 직접 글을 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어 1타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의 강의를 똑같이 듣지만 1등급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성적은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국어 강의를 활용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는데 혼자서 글을 집중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메인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국어 공부의 핵심이고 그게 80%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어떤 글을 읽는 훈련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내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감조차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아, 저렇게 읽는구나, 홈 트레이닝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아, 운동 저렇게 하는구나, 나 집에서 이렇게 운동해봐야지 하면서 감 잡는 용도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이스를 다지는 용도로 강의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혼자서 훈련을 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죠.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훈련을 할 때 점점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죠, 강의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딱 두 가지 경우 말고는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문학이랑 비문학에서 그럼 어떤 강의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부터. 문학은 어떤 글인가요? 작가가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굉장히 숨겨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돌려 말하는 겁니다. 충청도 화법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런 화법이에요. 돌려서 내 속뜻을 숨겨서 표현하는 게 문학입니다. 근데 이런 문학 작가들은 내 본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표현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독해를 할 때에는 이 작가가 어떤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실제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 쌍을 이해하는 게 국어 문학 독해의 핵심이에요. 내가 문학 작품 독해를 전혀 못하겠다, 감을 전혀 못 잡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표현 방식, 표현 기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베이스가 없을 땐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했죠. 무슨 강의를 들어야겠습니까? 문학에서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표현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골라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표현 기법, 표현 방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문학 독해를 하기 위함이고, 문학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함축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함축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현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표현 방식을 지식 전달하듯이 그냥 개념만 전달하는 강의로는 실제
독해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직유법이란 무엇뭐처럼 무엇뭐 가치와 같은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전달하고 땡이었다고 해봐. 아, 이게 직유법이구나 까지만 알지, 이 직유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의미를 보통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이 과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방식에 대한 강의는 이 개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게 실제 문학 작품에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뭔가 도치법을 사용했어. 아, 그러면 얘가 이 문장에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겠구나. 은유법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 그러면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게끔 해서 이게 좀 더 와닿게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아, 요 은유한 이 대상이 그래서 이 문학 작품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어떤 효과를 표현 방식을 통해서 주는지를 같이 설명해주는 강의를 들으셔야 그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른 새로운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독해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실 텐데, 딱 찍어서 이제 하나로 찝어드리면 너무나도 유명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광고 아니고요. 이제 저한테 광고 걸 만큼 이 선생님께서 부족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EBS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문학편을 들으시면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게 실제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함축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문학에서는 베이스를 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떨 때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고 했죠? 혼자 문학 작품을 독해한 다음에 내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설지만으로 부족할 때 동영상 해설지 역할로서 강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틀렸는지, 무엇을 틀렸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내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들어야겠습니까? 이 문학 작품은 어떤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어떤 함축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되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갈래, 이 작가의 특징, 핵심 소재가 뭔지, 주제가 뭔지 자습서 제일 앞에 나오는 그냥 그런 정리만 설명하는 그런 강의라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해석한 과정을 비교해 볼 수가 없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 시, 너에게 묻는다. 이 시를 예를 들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강사쌤은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안도현 시인이 작성을 했고요. 단호한 어조로 표현이 됐습니다. 중심 소재는 연탄재고요. 타인에 대한 이타적 사랑이 중요함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강의라면 별로 들을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해설지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명령.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이런 의문형을 표현을 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독자 자체에게 뭔가 반성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와 연탄재를 비교하면서 대조를 하면서 연탄재는 뜨거웠던 존재, 이 글을 읽는 청자는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뜨거운 적이 없었던 그런 존재로 비교를 하면서 연탄재의 그런 숭고한 그런 정신,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그 정신을 더더욱 강조를 하고 듣는 청자, 너로 하여금 반성을 하게끔, 경각심을 가지게끔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시에 대한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 방식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 내가 해설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강의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을 해설하는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문학 작품을 머릿속에 넣는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문학 작품은 계속 쓰여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맞닥뜨릴 문학 작품이 어떤 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머릿속에 저장한다는 관점에서 문학을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런 표현 방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나는 다음에 새로운 문학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내 능력을 앞으로 이렇게 훈련하면 되겠구나의 관점으로 강의를 활용을 하셔야 문학 인강을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문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이랑 다릅니다. 문학은 함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표현을 했다면
비문학은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글에 담고 있는 그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이렉트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정보의 양이 적고 글이 짧으면 너무 쉽죠? 그래서 비문학은 어때요? 긴 글 안에 훨씬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습득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비문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인강은 어떻습니까? 밑줄을 치고 사선을 긋고 세모를 그리고 첫 줄과 마지막 문장이 어떠하고 문제를 보고 나서 이걸 유추해서 글을 읽고 잡스킬들을 설명해주는 강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글을 못 읽는 이유는 이런 스킬이 부족해서 글을 못 읽는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그냥 글 자체에 집중해서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글을 읽는 훈련 자체를 계속적으로 해야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글 읽는 독해력이 조금씩 향상이 됩니다. 그냥 혼자서 글과 나만 존재하는 그 상태가 돼서 글을 정독하는 그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튜브 세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상 유튜브 보면서 자라온 세대란 말이에요. 영상에 너무 익숙해서 글을 읽는 그런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은 잡스킬이 아니라 글 자체를 읽는 그 시간 자체, 그 읽는 그 훈련 자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다른 강의들을 생각하지 말고 글을 읽는 그 훈련만 계속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비문학 글을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 자체를 읽는다는 관점으로 글을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10개, 20개, 30개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에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이 점점 잘 읽히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글을 다 읽고 나서 해설지만으로 내가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해설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도 명확하죠. 이 글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강의를 수강해야겠죠.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글이 이런 정보를 표현하고 있음을 나는 이렇게 파악을 했어.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는 거야.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강의를 들으셔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과정, 내가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워낙 유명한 선생님이시죠. 메가스터디 김동수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너무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강의를 활용을 하시되,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강의를 먼저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일단 최대한 훈련을 해보고 독해를 해보고 막히는 부분을 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고 이 글의 정보는 무엇인데 나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동선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물론 너무 내 기초가 부족하다고 하면 해석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몇 개 지문 정도 보면서 감 정도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지만 계속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것만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잡스킬 위주로 그냥 쭉쭉쭉 설명하는 그런 강의는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계속 갉아먹는 강의입니다. 그런 강의는 절대로 수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잡스킬을 익히면 익힐수록 글 자체를 읽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 스킬을 어떻게든 활용해가지고 둘러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뽑아내보자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는 능력이 다 갖춰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딱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되는 거지, 그게 메인이 돼서는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은 절대 향상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국어는 인강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적이 낮아지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훈련해야 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큰 과목인데, 이 강사쌤의 이런 화려한 스킬을 내가 습득하면 나도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강의가 제일 많은 게 국어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혼자 훈련하는 과정이 가장 메인이다라는 이 중심을 딱 잡고 필요한 강의만 적재적소에 붙인다면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도 공부하는 만큼 향상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최상위권들이 국어 강의를 활용하는 방식이고, 이게 여러분들과 똑같은 강의를 들었지만 그들과 여러분들이 차이가 났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만 알면 그들처럼 최상위권, 국어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강의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지만 국어 비문학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독해력의 핵심, 비문학 직독 정독을 한다 함이 무엇인지, 문학에서 표현 방식을 통해서 함축 의미를 뽑아낸다 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터디 코드 다른 유튜브 다른 컨텐츠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영어에 대해서도 수학에 대해서도 어떤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저희가 다른 컨텐츠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영상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후에 다른 영상으로 또 해결을 해드리고, 또 다른 궁금증, 다른 영상에서 또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